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지금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부여받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관세 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의 관세를 부과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나스닥 선물은 상승폭 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구체적인 숫자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꼼꼼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일컬은 상호관세 발표 날이었죠. 지금 상호관세 세부 사항들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발표됐는지, 그리고 그전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3대 지수 상황을 보신다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요. 3대 지수 일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나스닥 지수 0.9% 올랐습니다. 17,600포인트 선 회복을 했고요. S&P 500 지수 0.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1시간 전쯤 발표된 각 국가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 하나의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 안에는 각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 관세의 수치, 거기다가 환율 조정, 그리고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이 정도의 관세를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더라라는 수치가 일단은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신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50%, 중국은 67%, 유럽연합이 39%, 일본 46%, 그리고 대만이 64%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100%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 한 50% 정도만을 부과하기로 책정을 하겠다. 100%로 대응을 하면 그 국가들한테 너무 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부과하게 되는 관세입니다. 한국이 25%로 책정이 됐고요. 중국이 34%, 유럽연합 20%, 일본이 24%, 대만이 32%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 국가들 확인해 보시면 인도 26%, 태국 36%, 그리고 유럽의 스위스는 31%고요.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정도 되는데 미국은 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6% 정도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미국과의 무역 적자폭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차등 관세를 특별히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관세율은 미국의 모든 수출국에 대해서 10%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세 발표 내용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선물 1.7% 내림세 그려가고 있고요. 나스닥 100 선물은 2.5%의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의 폭이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정규장에서까지는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오늘 발표됐던 경제지표 한 가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3월에 15.5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고용 확대를 저지할 거라는 우려 가운데서 나온 수치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가격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증가, 거기다가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금 선물 가격 0.6%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는 역대 최고점인 3,177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국의 상호 관세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약간의 힌트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월가 전문가들 역시도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시각들을 조금 더 제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증시 반등을 혹시 기대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RBC의 자산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는 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나올 상호 관세안이 전체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명확성이 부족하다. 가장 큰 리스크는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이다. 가령 여러 국가들의 이제 보복 조치가 조금씩 발표가 되겠죠.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EU, 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일단 확인한 다음에 우리도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라는 입장들을 각각 과거에 밝힌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이슈는 부각될 것이다.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술주들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가 가장 장중에는 탄력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주가가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다만 머스크 CEO의 도치 퇴진설에 급등 반전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3%의 급등이고요. 오늘 그러면서 장중 10%포인트 이상의 상당히 높은 변동 거래를 지속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각각 2%, 3%대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전력망 관련주들 역시도 IB들 쪽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한 낙관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이슈들 조금 더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몇 주 안에 정부 효율부 수장을 그만두고 테슬라 사업에 복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미국의 정치 매체죠. 폴리티코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도치 프로젝트에 만족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을 하고 이 사업에 복귀할 시점이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조금 아까 머스크 CEO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페이크 뉴스, 이는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백악관 대변인 역시도 폴리티코의 이러한 보도는 완전히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발표됐던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수치 33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예상치 37만 8천 대를 한참 밑도는 수치였고요. 생산량 수치 역시도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서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앱 러빈 주가 급등의 이유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양사는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로써 오라클, 퍼플렉시티, 블랙스톤 등과 인수전에 맞붙게 됐습니다. 틱톡 미국 법인이 만약에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이 매각의 시한은 지금부터 3일 남았습니다. 4월 5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코어위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됐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제 뉴욕 증시 상장 나흘째입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41%나 급등을 했었잖아요. 간밤에도 6% 정도의 폭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후발 전기차 업체에 해당하겠죠. 1분기 인도량이 8,640대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했을 때에는 36% 급감한 수치이다 보니까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죠.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 SEC에 제출된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1,400만 주가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고요. 주가는 그 충격에 따라서 폭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특징 주들까지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체크해보시죠. 네, 미국에는 해방의 날, 그리고 그 밖에 상호 무역국에는 조금은 어두운 날이 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시면요. 역시 관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죠. 트럼프 대통령 비관세 장벽 나쁘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 밖에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등의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찍이 미국에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겠죠.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상당히 좀 강력하게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온 만큼 좀 골머리를 앓게 될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데이터 ADP 민간 고용 지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를 정규장에서 끌어올리게 된 주요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상대적으로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국채가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종목별로 마이크로 한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테슬라 이슈가 지배적이었죠. 1분기 인도량이 33만 6,681대로 전년 대비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2년 이후에 최악의 순간을 또다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듯이 도지 관련해서 사임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약간 좀 입장차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아마존이 미국 틱톡 사업 입찰 제안 들어갔다. 그리고 엠러빈도 역시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AI 관련해서 드라켄밀러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AI주 새롭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로운 AI주가 아마존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간밤에는 정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가 있을 텐데 최신 양자 컴퓨터 글로벌 동시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수익화 논란이라던가 상용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온큐의 이 글로벌 출시가 양자 기술의 상용화를 조금 앞당기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현지 시간 2일부터 25% 관세가 붙습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엔 20%, 일본엔 24%, 대만엔 32%, 베트남엔 46%의 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고 시장 반응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관세 시나리오들 저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세 시나리오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펀드 스트랩이 있죠. 우리가 톰리라는 애널리스트로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관세 부과 시 V자 반등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이 그동안 과도한 조정을 받았고 명확해질 시에는 오히려 랠리가 촉발될 것이다라는 것이 펀드 스트랩의 입장인데요. 일단 시간
시간외에서의 시장 반응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열리게 될 정규장 반응까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장은 다른 신흥국이라던가 다른 국가의 증시와는 다르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켜보시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완화되면서 시장 안정세 찾아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약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야데니 리서치 어제 이 시간에 또 의견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관세는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침체 위험 45%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역시 침체 위험을 35%까지 상향 조정을 했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공급망 혼란, GDP에 대한 타격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기업 수익 압박받을 것이고 시장의 변동성 오히려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관세는 결국에 허리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당히 위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10,00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지하게 될 이익률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중립과 혼합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크레세 캐피탈 시장 반응에 따라서 위험 관리 필요하다라는 사실 조금 원론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TS 롬바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패닉 상태가 좀 과장됐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자, 일단 시장 반응 나스닥 선물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규장의 모습이라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이 관세 부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장미정원 로즈가든에서의 발표 이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M7 종목들 2에서 5%까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충격을 크게 받아가는 쪽은 반도체 쪽 3에서 4%대 낙폭 보여집니다. 애플도 4.78%, 아마존도 테슬라도 모두 4%대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외에서의 주가 반응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 뒤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국장에서의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이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기 차종인 모델 Y 업그레이드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커지며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일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33만 6,681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9만 대도 밑돌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테슬라 1분기 인도량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좀 낮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2022년 4분기에서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갈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죠. 자, 그리고 다시 올해로 들어왔을 때 지난 4분기와 비교해서 뚝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감소한 인도량을 보여준 테슬라입니다. 2025년 1분기 총 인도량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33만 6천여 대로 나타났고요. 1분기에 생산한 물량을 보니까 36만 2,615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36만 대에서 많게는 39만 대까지도 집계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해주느냐가 사실 관건이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댄 아이브스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지금 테슬라가 갈림길의 순간에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1분기 테슬라 주가는 2022년 4분기 이후에 최악을 걷고 있고요. 15년 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만들어 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시가총액은 이 기간 동안 4,600억 달러가 증발하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죠. 웰스파고는 수익성이 추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53% 추가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테슬라인데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웰스파고의 시나리오라면 굉장히 약세 흐름을 그리게 되겠죠. 웨드부시도 머스크가 정치적인 논란을 멈추고 도지 사이와 테슬라 CEO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꾸준히 해왔습니다. 테슬라가 이 갈림길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일단 도지와 테슬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도지 수장을 사임하는 것으로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좀 생각보다 이른 사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 CEO 몇 주 내 떠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뉴스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3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자 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의 헤드라인 수치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비록 모든 업종은 아니지만 고용주들도 규모와 관계없이 좋은 결과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ADP 민간 고용 데이터 간밤 정규장에 그래도 히어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가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끝자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하는 모습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죠.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그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데이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시장의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낮은 해고율 그리고 낮은 고용 상황, 이 부분이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내용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4일 또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 데이터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윤곽을 드러낸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증가세에는 전문직과 비즈니스, 금융, 제조업 쪽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평가인데요. 고용지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나오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인 만큼 일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황 속에서 시장 반응을 지켜보시면서 구체적인 전략 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